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부는 바람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부동산 시장에도 대응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그 축소 시대죠. 그리고 축소 시대이기 때문에, 축소 시대라는 건 어떤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 GDP도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감소하고 있고, 경제 규모도 좀 축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이럴 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 건지 아마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요, 재무계의 관점의 부동산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 대출 전략은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의 중요성, 부동산 하면 이제 계약인데, 이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기 사례도 있고, 보이스피싱이죠. 금융으로 말하면 보이스피싱, 부동산으로 말하면 법률적인 계약, 이런 것들을 잘못하셔가지고 또 큰 봉변을 당하시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노년의 비극은 아직 젊다는 데 있다.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100세 시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리플 3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리플 30 시대.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이 트리플 30 시대에 부동산 투자하고 금융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인생 구조는 이런 거였죠. 30, 30, 기대여명. 그래서 30살까지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구조였죠. 30세 전에. 그래서 나머지 또 30은 30세부터 60세까지. 0세부터 30세, 30세부터 60세, 60세부터 나머지 기간은 이제 우리가 1980년대에, 1980년대에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 지금 현재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86, 7세예요. 평균 수명이 지금. 8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평균 63, 4세였어요.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67세.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71세.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20세기 인생 구조는. 그래서 환갑이라는 게 있었죠. 60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년 정도, 한 5년 정도, 70세가 넘어가면 사망인 거죠. 사망. 그래서 20세기의 인생 구조는 30세와 60세, 그 다음에 기대여명 10년에서 15년. 그러면은 75세로다가 거의 대부분이 끝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트리플 30 시대이기 때문에 30세까지 공부하고 어쩌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나머지 30년을 갖다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주택 마련하고 자녀 낳고 어쩌고 하다가 30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년, 평균 수명이 87세, 9세, 100세 이렇게 되니까 인생 이모작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 30년에 대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30 시대에 60에서 90까지, 이때가 이제 트리플 30 시대의 겨울이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이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또는 금융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트리플 30 시대다. 30, 30,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을 보시면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이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청년인 거예요, 지금. 그죠?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청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이제 중년. 그 다음에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아마 들어보셨고, 우리는 이제 청년이구나.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할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꿈틀꿈틀한다.
이건 잘 들으세요. 자,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약간씩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등도 금리 인하 전환이 예상되어서 이제 선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대출 규제 완화가 되거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추세도 수요 회복을 이제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분양 및 착공이 줄어들면서 2, 3년 후에 입주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서울 등 도심권은 신규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수급 불균형이 이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제는 둔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꿈틀꿈틀거린다라는 것이 그것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서 전매 제한 완화라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종부세 완화 등 예를 들면 규제 지역 같은 데는 뭐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갖다 뭐 규제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화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예를 들면 9억인데 뭐 12억으로 상향한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 완화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줄면서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재진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점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는 둔화되고 부동산은 꿈틀꿈틀거리는 데에 하나의 요인이다. 그 다음에 서울 강남권의 심리적 바닥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락장을 지나면서 일부 지역은 뭐 강남이나 용산, 그죠? 강남, 서초, 송파의 강남, 그 다음에 용산, 뭐 마포, 용산, 성동구에 이제는 뭐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예금보다 부동산을 가치 조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죠. 가치 조장 수단. 그래서 특히 이제 현금 자산이 많은 계층은 부동산을 리스크 회피처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둔화됐으나 부동산이 약간씩 꿈틀꿈틀거린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뭐 슬로우 다운, OECD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부동산은 꿈틀꿈틀거리지? 그럴 때 딱 떠오르시는 게 이런 것들 5가지 정도. 금리나 기대감이 있구나. 그 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겠네. 그 다음에 서울 뭐 강남권의 주요 지역,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런 데에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역시 실물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눈여겨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더욱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것 같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금 읽어두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사시더라도 지금 상황이 부동산에 대한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구나. 그렇네. 1인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입니다. 3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가 거주자가 21.8%, 전세 거주자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세 거주자가 45.1%.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사이트를 받으시면 되겠죠. 우리가 1인 가구는 35, 6%, 2인 가구는 약 2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 2인 가구를 합치면은 64, 5%. 와, 이건 뭐 대다수가 1, 2인 가구인 거죠. 앞으로는 대다수가 1, 2인 가구고, 이제는 뭐 부동산을 투자하시더라도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가 많은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월세형 상품에 더 투자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로서 1인 가구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약 38.4%가
거주합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연립 및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파트의 약 30.7%,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약 22%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연립 및 다세대에 대부분이 1인 거주자가 많구나.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많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이제는 뭐 사무실이 아니라 주거용 거주용으로다가도 많이 활용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잘 보시면은요. 1564라고 저는 보통 표현하는데 1564의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 이제 3,738만 명. 3,738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인구가 202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생산 가능 인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2020년에 46.5% 수준을 전망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어떤 의미냐, 어떤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되냐면, 지금 1인 가구가 대다수고, 거주지가 또 이렇게 5연립이나 다세대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로다가 이분들이 대부분이 살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가고 있겠네. 아파트를 계속해서 많이 살 것 같지는 않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형, 월세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은 2025년도 우리 뭐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성장률 전망치가 1% 이하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써놓지는 않지만 1%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2024년에는 2.2% 수준이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경매 양극화. 최근 경매 시장의 분위기는 팔릴 것만 팔리는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인기 지역의 주택이나 투자 가치가 높은 상업용 건물 등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과 매각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아파트의 경매 낙찰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입주로 보면은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거죠.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전망.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 7,582세대. 그래서 24년 30만 4,213세대보다 22%나 감소했다. 22%.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은 상당히 가격이 또 만약 시장에 공급이 적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길어지는 건설 경기 침체. 해서 건설 경기가 이제 4년 사이에 전국에 1,645만 807가구가 이제 인허가가 됐는데, 착공 비율은 81%, 30만 가구가 이제 미착공된 거죠. 그래서 건설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가가 상승했고 PF 부실 등. 그래서 서울이 착공 비율이 96.8%.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은 90%가 넘고 지방은 뭐 7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제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이렇게 좀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2025년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역대급 한파가 이제 경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분양 계획은 수도권에 경기가 5만 550가구, 서울이 2만 1719가구, 인천이 1만 3500가구인데, 그래서 2025년 분양시장은 장기 침체의 기로에 들어가 있다.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책적이고 경제적, 구조적 이슈가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시장은 상가 경매는 인기가 시들합니다. 2025년 4월에 서울 상가 경매는 213건 중에서 39건만 낙찰되어서 낙찰률이 18.3%에 그쳤다. 그죠? 그래서 2024년 9월 이후에 7개월 연속 10%대 낙찰률을 기록했다. 혹시 상가에 뭐 투자하실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상당한 주의와 이렇게 세심한 그런 또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의 낙찰률은 16%,
경기도는 17%, 5, 6개월 연속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잘 알아주시면 좋을 거고, 임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공실률이 늘어난 상가나 비아파트의 경매에는 냉기류가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노후 자금을 가지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많이 상담해 드렸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데 투자해 가지고 잘못 투자하신 거죠. 결국엔 월세는 못 받고 있고 임대료는 나가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대출은 갚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은 수도권에 14,494호, 비수도권에 약 5652호. 그래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주택 재고가 쌓이자 지난해부터 비수도권에 85평방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중공업 미분양주택을 구입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2025년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해서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